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목 상태가 조금 낫네요. 하루에 강의실로 봤을 때, 두목내 강의실 기준으로, 강의 하나, 그러니까 보통은 2개, 3개 포인트를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은 왠지 컨디션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한 2개, 그러니까 총 4개나 5개 포인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어제 또 병원에 가서 약을 좀 타고, 프로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프로가 아닌가 봅니다. 자,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무자동화에 필요한 거는 우리 맨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이야기를 나왔었고, 맨이라는 건 사람이고 머신이라는 거는 사무 기기들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 이번에는 그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다 하나라는 거 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좀 연결이 좀 쉽지 않을까. 이제 우선은 처음에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건 별다른 게 아니고, 시스템, 바로 하드웨어를 운영해 줄 수 있는 운용입니다. 운용해 줄 수 있는 혹은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해요. 잘 아시다시피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운영체제라는 애가 있죠. 자, 운영체제라고 하는 애, 여러분들 뭐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일 손에 들고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저는 안드로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얘네도 다 이제 스마트 기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이 안드로이드가 없으면 그냥 기계일 뿐이잖아요.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죠. 자, 혹은 또 뭐 iOS, 애플에서 나오는 IOP가 아니라 iOS죠. iOS. 뭐 여러분들 뭐 매일 뭐 업무에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즈,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얘네를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선생님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운영체제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같고요. 뭐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안에 운영체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여기 보시면 컴파일러나 링커 로더, 얘네들이 있는데, 사실은 또 컴파일러나 링커 로더라는 게 또 운영체제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얘네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냥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랑 비슷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즈 이런 애들을 운영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운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퍼레이팅이죠. 작동시키는 거예요. 오퍼레이트라고만 쓸게요.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작동하는 그러한 애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뭐가 있냐면 제어 프로그램하고 처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기를 제어한다거나 아니면은 작업을 제어한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제어한다거나 이런 어떤 제어 역할을 하는 애들을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리는 말 그대로 우리 실제로 수행하는 애들, 계산을 한다거나 언어 번역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애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떤 게 출제가 되냐면, 운영체제의 구성에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얘네들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운영체제 구성에서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문제 내기 딱 좋은 게 뭐냐면 3개씩이에요. 그치? 야, 일부러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사지선다형 만들려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얘네를 또 이제 외우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감작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냥 뭐 이게 감시 프로그램이 뭔지, 작업 관리가 뭔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감작대, 제어 프로그램은 감작대다. 감작대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을 이렇게 따먹고 살았어요. 그 감이 밑에서 연시가 돼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위에서 이제 나무로 탁 쳐가지고 이렇게 먹었죠. 그래서 그 따먹는 애를 우리가 이제 그 작대기라고 보통 촌스러운 말로 작대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을 따먹을 때는 작대기로 따먹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지? 다음에 이제 처리 프로그램에는 얘도 마찬가지,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우리가 뒤에 3과목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또 배우게 될 거고요.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기억하실 때는 서문원 이렇게 기억하세요. 서문원. 얘는 감작대 이렇게 기억하시고, 처리 프로그램에서의 이 서문원은 암기하는 방법이 약간 좀 어거지긴 한데, 여러분들 서문탁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래서 서문탁, 서문원, 나중에 더 가가지고 서문탁이라고 그랬다고 또 탁으로 시작하는 애 고르시면 안 되고, 서문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iOS가 있다, 안드로이드가 있다. 혹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LG에서 최적화할 때도 있고, 아니면 HTC, 아니면 화웨이, 아니면 LG, 뭐, 다양한 회사들에서 얘네를 만들잖아요. 요즘에는 뭐, 샤오미에서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 딸이 이제 샤오미 폰을 쓰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스마트폰을 안 줄 수는 없고, 키즈폰이 있었는데 안 줄 수는 없고 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한참 쓰다가 이제 버려놨던 샤오미 홍미노트 3가 있었어요. 이게 중고나라에 올렸는데 잘 안 팔려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보니까 이 안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자녀 보호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 보호 모드를 키면 내가 선택한 앱만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영체제에 보면은 각각 특징이 다 있고, 어떤 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다 다른데, 얘네를 평가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예요. 처리 능력,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빨리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간단하죠. 그러니까 딱 생각만 하면 알죠. 처리 능력. 야, 이거 지금 딱 봤을 때 얘네가 100이라는 게 있을 경우에 얘네가 100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자주 출제되는데 턴 어라운드 타임이에요. 내가 어떤 걸 요청했을 때 이 운영체제가 나에게 뭐를 피드백 주는 이러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처리 능력은 높을수록 좋고 사용 가능도 높으면 좋은데 반환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학생과 B라는 학생한테 야, 구구단을 정확하게 빨리 외워봐 시작하면 먼저 끝내는 애가 더 잘하는 거라고. 아셨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반환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운영체제 종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PC용에는 윈도우즈 7 이거 옛날 거죠. 요즘에 이제 10도 이제 두 번째 버전 이름이 정확히 레드 아무튼 있어요. 그 레드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뭐 요거도 있고 리눅스, 맥OS, MS-DOS 옛날에 썼던 요런 것들이 있고 뭐 서버용에는 윈도우즈 서버 2008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뭐 2016 이런 것도 있고 2003 혹은 뭐 2013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있지? 그 이전에 이제 NT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버전업이 돼서 나오는 거고 리눅스, 유닉스 현재 많이 쓰고 있고요. 네트워크용은 넷웨어나 반얀, 빈네스, 램 매니저 얘네들 다 객관식을 한 번씩 나왔어요. 한 번씩 지금 시험이 한 20 몇 년 됐는데 한 번씩 그렇게 너무 이게 고민하지 마세요. 자, 스마트폰용에는 이제 아이폰, iOS나 안드로이드 신비한 이거 없어졌어요. 얘네가 이제 포기했죠. 노키아에서 운영체제를 버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로 이제 회귀했기 때문에 얘는 없어졌고요. 자, 윈도우즈 모바일 얘는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베리도 요즘에 이제 성과가 안 좋아서 안드로이드 탑재해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동단결 뭐 안드로이드로 가는 것 같아요. iOS 아니면 안드로이드 이렇게. 윈도우즈 모바일도 아직 있습니다. 윈도우즈 모바일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모바일에 얹을 수가 있죠. 그냥 요즘에 이제 태블릿 많이 나오는데 윈도우즈 그냥 올려서 쓸 수가 있고, 자,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5년 전만 해도 얘가 전 세계에서 스폰 생산량 1위였거든요. 정말 대단한 회사였는데 그 안드로이드 나오면서 그냥 끝나버렸죠.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핸드폰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막 제 기억에 TV에서 이게 대단하다. 얘네가 노르웨이인가 아마 뉴질랜드인가 아마 거기에 있는 회사인데 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 근데 얘네가 그 옛날에 그 유럽 무슨 뭐 금융위기 막 이런 것 때문에 같이 겹치고 해가지고 좀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신비안을 버리고 윈도우즈 모바일로 가서 아직도 얘가 나옵니다. 노키아 폰에 보면 윈도우즈 모바일 탑재돼가지고 이게 모델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뭐 이런 게 나오고, 근데 얘도 또 영 신통치 않아.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안드로이드를 탑재해가지고 결국은 윈도우즈 폰도 나오고요. 얘네는 안드로이드 폰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아주 예전에 노키아 폰을 한번 써봤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운영체제에 대한 것을 봤어요. 근데 요걸 보기 전에 우선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큰 부류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우선은 좀 아까 봤던 우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OS와 이 OS 기반 하에 운영되는 그 외 운영 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즉 운영체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앱 이렇게 이야기하죠.
앱이 아직도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앱이라고 하는 건 어플리케이션의 약자로 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바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뭐 CPU도 관리해주고요. 주격장치도 관리해주고요. 저장장치도 관리해줘요. 그리고 사람하고의 어떤 맨 머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애가 운영체제고 그 기반 하에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엑셀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애들은 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됐죠?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워드 프로세서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엑셀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는 한글, 뭐 MS 워드, 뭐 요즘에는 뭐 오픈 오피스 막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종류가 많지만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라는 애가 나와요. 얘는 퍼스널 컴퓨터상에서 포기셋 및 워드 프로세스 기능을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거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합격하시면 필기를 합격하시면 실기에 가실 거예요. 이제 실기에 가면 총 3가지 프로그램을 씁니다. 뭐 엑셀이라고 하는 애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많이 들어보셨죠?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액세스 이렇게 3가지를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데 얘네가 어디서 만들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MS 오피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즉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팔아요. MS 오피스 패키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튜던트 패키지부터 비즈니스 패키지 그다음에 뭐 그 좀 고급 사양인 프로페셔널 플러스인가 뭐 이런 다양한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는 뭐냐면 안에 있는 구성만 다른 거야. 엑셀이 들어가느냐 액세스가 들어가느냐 아니 파워포인트가 빠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데 얘를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요즘에는 한글도 마찬가지죠. 한글 오피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쉘 그다음에 한쇼 얘네 다 묶어서 팔죠. 그래서 하나씩 팔면 비싸요. 예를 들어서 엑셀이 보통 50만 원 정도 하고 파워포인트는 한 30만 원 하고 액세스는 한 80만 원 하거든요. 얘네 합치면은 요것만 해도 지금 뭐 100만 원이 넘잖아요. 요거 요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 홈 에디션이라고 해서 집에서 쓸 수 있는 거기는 이제 액세스가 빠져 있는데 홈 에디션을 사면은 보통 한 10만 원 내에서 20만 원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다 묶어서. 근데 이제 회사용으로 산다,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산다 그러면 그때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죠. 대신에 그 안에는 패키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한 10가지 이상이 들어갑니다. 뭐 비주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오피스 설치할 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네를 우리가 패키지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상호 간에 파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만든 거 파워포인트에 옮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 대학생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통은 파포 작업할 때 엑셀에서 만들어서 차트 옮기거나, 이렇게 하죠. 한글도 마찬가지로, 엑셀에 있는 표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글에 붙여넣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처리 도중에 별개의 기능을 사용해서 결과를 결합시켜서 사용하기 편리하대요. 자, 비용 지불 방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인데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애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데모 버전하고 쉐어 버전 이 2가지거든요. 나머지는 구분이 잘 돼요. 우선 이제 프리웨어라고 하는 거는 공짜예요. 상용 소프트웨어는 돈 내고 파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런 것들 혹은 한컴 오피스 이런 애들은 다 상용 소프트웨어가 되고요. 프리웨어는 오픈 오피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만든 거더라? 제가 정확히 회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무료로 우리가 오피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아무 조건이 없어요. 프리웨어 이런 거고.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보면 무조건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카카오톡 내에 광고도 들어가고 단순하게 메신저 기능만 한다 그러면 프리웨어인데 그 안에 판매 모듈이 다 들어가 있죠. 결국은 야 니네 메신저 하면서 선물도 주고 뭐 아이템도 사고 이모티콘도 사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그래서 프리웨어 그냥 공짜인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데모 버전하고 쉐어 버전은 얘는 처음에는 공짜예요. 똑같아요.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데모 버전은요. 만약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어. 100%의 기능을 하는 애가 있는데 데모 버전은 이만큼을 아예 제거해서 배포해요. 그래서 요것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그냥 시험 삼아 써보고 만약에 마음에 들면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데모 버전을 배포합니다. 자, 쉐어웨어는 얘는 이렇게 100%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요 어떠냐면 이 100을 모두 다 제공을 해요. 100을 다 모두 제공합니다. 대신에 기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얘네를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 부분은 계속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돈을 내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5일에 테스트 기간을 준다 그러면 15일 지나면 다 못 쓰는 거예요. 15일 전에
15일쯤 됐을 때 페이를 하면 돈을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앱 중에 그런 것들 많죠. 가장 큰 게 뭐가 있어? 게임 중에 보면 아이템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쉐어웨어야 사실은 공짜로 막 쓸 수 있어. 아무 조건 없이 막 다 쓸 수 있어. 끝까지 다 쓸 수 있어. 그런데 게임하다 보면 분명히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지? 아이템 결제해야 돼. 요런 거를 또 이런 경우는 약간 좀 여기 쉐어웨어에 넣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앱 중에서도 또 이런 쉐어 기능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쓰고 있는 앱 중에 그 뷰티풀 위젯이라는 애가 있어요. 뷰티풀 위젯이라고 그래서 화면 이쁘게 꾸미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일정 기능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위젯의 종류가 한 30개가 정도가 돼요. 30개 정도 되는데 맨 처음에 다운받았을 때는 10개 정도 쓸 수가 있고요. 돈을 한 2,000원 결제하면 30개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쉐어웨어입니다. 이런 앱들 많이 보셨죠? 야, 프로 버전을 결제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뜨고 얘네가 쉐어웨어입니다. 데모 버전은 뭐라고요? 아예 이 기능을 제거해서 배포해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두 개가 모두 다 야, 이거 내 제품 좀 써보고 사라는 데서는 대동동의하지만 데모 버전은 모든 기능을 포함해서 배포하지 않고요. 일부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영화로 보면 영화 예고편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쉐어웨어 같은 경우는 영화를 다 줘. 통으로 다 줘. 파일을 10기가짜리 딱 주는데 한 10분 보다 보면 야, 더 볼래? 돈 내. 이런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쉐어웨어가 됩니다. 구분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소프트웨어 용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약간 잠깐 앞에 보니까 약간 그룹이 잘못됐어. 우선은 자연어라는 애가 나옵니다. 자연어라는 애가 나오면 대신 반대로 되는 애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 기계어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네는 뒤에 이제 3과목에 가서 엄청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자연어라고 하는 거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사람이 명령 내린 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애를 언어 번역이라고 하는데 그 언어 번역 프로그램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어를 쓰는 애와 기계어를 쓰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hello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기계어는 띠띠띠띠띠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뒤에서 다음 과목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이름이 소프트웨어 용어보다는 얘가 빠지고 얘는 상과목에서 보니까 빠지고 얘가 이제 압축 기술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내후후년이든 크게 문제는 없지만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압축 기술이 나오는데요. 무손실 압축이라는 것과 손실 압축이 있어요. 손실 압축, 일반적으로 손실 압축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얘를 다른 친구한테 메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압축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플렉이라고 하는 음원 아시죠? 플렉. 무손실 음원. 얘는 뭐 얘랑 이제 대응되는 게 뭐가 있냐면 mp3라고 하는 애가 있죠. 또 얘랑 또 반대는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애죠. 이걸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웨이브라고 하는 애가 있죠. 이 원음이라고 하는 애가 제일 용량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얘는 작아요. 근데 여러분들 귀로는 일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청에서 아주 뛰어나거나 음악을 아주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얘네를 구분하는 거 큰 의미가 없어요. 보면 플렉이 보통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뭐 3분짜리다 그러면 한 300메가 정도 돼요. 300메가. 웨이브는 한 30메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mp3는 한 3메가 정도 돼요. 이 압축 방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럼 이 300메가짜리를 배포를 해요? 친구한테 줘요? 야, 근데 USB 메모리에 넣고 다니면서 음악 들어 그랬는데 3기가짜리 USB 메모리에다 10곡 10곡 넣어가지고 들을 순 없잖아요. 그지? mp3는요. 3기가짜리에 몇 곡을 넣을 수 있는 거야? 1000곡이에요? 100곡이에요? 30메가짜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CD라고 하는 CD 사시잖아요. 요즘에 뭐 엑소. 저는 그 트와이스를 열나 좋아하는데 열렬한 팬입니다. 그치? CD를 사진 않지만 이제 음원을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이 CD를 구매하면 총 몇 곡 정도가 들어있죠? 몇 곡이라고 하기보다는 65분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게 65분이에요. 요게 이제 좀 그 메모리라고 보다 저장 용량으로 봤을 때 얘가 바로 이제 웨이브 파일을 저장한 거거든요. 얘가 보통은 650메가 정도가 나와요. 근데 요거를 mp3로 딱 그냥 다운 시켜버리면 뭐 128비트로 해버리게 되면 압축시켜버리면 10분의 1로 줄어요. 그럼 65메가면 되는 거야. 즉 요즘에 여러분들 CD 안 사시죠? mp3 가지고 다니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mp3는 안 가지고 다니지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치? 저도 항상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데 뭐 그런 거죠.
이 압축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손실 압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플렉이라고 하는 고음질, 원음,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을 압축해서 웨이브로 해서 CD로 구워서 팔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 플렉으로 만들어진 거, 예전에는 이제 플렉이라는 거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웨이브 상태에서 이 압축을 했는데, 요즘에는 스튜디오에서 이 플렉까지 디지털 음원을 만들다 보니까 플렉도 같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원에서 플렉은 금액이 비싸더라고. 한 1,000원씩 하더라고요, 한 곡에. 얘는 뭐 다 300원, 400원 이러는데,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손실 압축에 해당합니다. 뭐 MP3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뒤에 가면 또 배우시긴 하겠지만, 이게 뭐 미디어 플레이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멀티미디어 바로 뒷장에 나오는데 엠팩이라는 게 나와요. 엠팩 레이어 3의 약자예요. 그래서 MP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 압축 기술 중에서 음성 압축 라인 레이어가 있거든요. 층이 있는데 그 층의 방식을 갖다가 한 거고, 이거는 누가 처음에 얘를 뽑아내기 시작했냐면 독일에 있는 어떤 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게 처음 MP3가 나왔는데, 그때는 여담이지만 참 진짜 혁신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형이 제가 이걸 하는 걸 보더니, 야, 이거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 대박 치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형이 그때 딱 MP3를 개발을 해가지고, 딱 시제품 만들었으면은 정말 떼돈 버는 건데 진짜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MP3 플레이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가 회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최초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회사가 너무 힘들으니까, 불법 음원이 막 도니까, 수리받아 막 이거 도니까, 미국에 팔아버렸죠, 라이센스를. 그래서 결국은 MP3 플레이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로열티는 미국으로 나간다는 거. 정말 웃기죠.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거. 상식선에서 그냥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다? 바로 손실 압축이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설명을 하는데, 이 파형이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스피커가 울리죠. 둥 울리죠. 그러면 북 치는 거랑 똑같아요. 북을 한번 땅 쳤어. 북을 한번 땅 치면 두릉 울리죠. 그러면 이 플렉이나 웨이브는요, 이 울림까지 다 저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퉁 한 번만 치면 되거든. 그래서 얘네를 여기 퉁 친 데를 이후를 잘라버려요. 얘네를 다 지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MP3예요. MP3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퉁 치면 어차피 소리는 울리니까 그 진동 부분은 저장하지 말자. 이게 바로 MP3, 바로 손실. 바로 이렇게 없애서 하는 것을 우리 손실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손실 압축은 뭘까요? 손실시키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멀티미디어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보관하기 위해서 압축하지 않고, 손실시키지 않고 압축을 했을 때, 압축을 하는 걸 바로 무손실 압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실 압축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소거를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JPG 파일 있죠?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으면 저장되는 거, 디지털 카메라에서 하는 거 다 손실 압축입니다. JPEG이요. 바로 나오게 될 거예요. 멀티미디어 압축 기술에 이제 GIF라고 하는 파일이 나옵니다. 얘는 이미지 전송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방식인데 256색깔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웹에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막 검색하다 보면 그 야한 사진 막 나오고 이렇게 사진이 띠까띠까 움직이는 거 있죠. 프레임이 한 3장 정도 돼서 막 바뀌는 거. 이가 바로 GIF 파일이에요. 그래서 웹에서 많이 쓰고요. 자, PNG는요,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이라 해서 JPEG하고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손실 그래픽 파일 포맷의 하나고 GIF 포맷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GIF는 바로 256색깔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PNG는 JPG 정도의 화상을 제공을 합니다. JPEG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죠. 정지 화상 압축에 대한 건데 얘는 손실 압축 방식이에요. MPEG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저장하면 영상 찍으면 MPEG으로 다 저장되는 거예요. 동화상 압축 방식. 캠코더로 찍어도 다 MPEG으로 저장됩니다. 이건 국제 표준이에요. 자, 그래서 MPEG에는 이제 버전이 쭉 나가요. 1, 2, 3, 4, 5, 6, 7, 8, 9, 10 현재 한 30번까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MPEG 4 정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선생님, 왜 3은 없고 5는 없어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다 논문에 의해서 어떤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혹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얘네를 제창을 한 겁니다. 야, 요걸 조금 MPEG2를 조금 바꿔가지고 여기 MPEG3로 만들자. 조금 개선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걔네가 결국은 4번하고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응용하니까 4번 비슷하기 때문에 소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MPEG1은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MPEG1은 우리 옛날에 우리 뭐 썼어요? VTR 앞에서 이야기했던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어요? VCD라고 그래서 비디오 CD라는 게 있었어요. 비디오 CD. 그럼 야동을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 비디오 테이프로 봤거든요.
근데 대학 올라가니까 비디오 CD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구누구야 야 이거 야 돌려봐라 막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얘네가 인터넷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파일로 돌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요즘은 아니죠. 좀 지났죠. DVD 아시죠? 영화로 보시면 돼요. 영화로도 보셔도 돼요. 그래서 비디오 CD로 갔다가 DVD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블루레이까지 간 거고요. 또 이제 블루레이까지는 여기서는 이야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더 증가해가지고 이번에는 인터넷 어떤 통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화상 통신을 위한 통신 압축 기술이 바로 엠팩4예요. 그래서 64kbps의 초저속 고압축을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엠팩4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엠팩7이 나옵니다. 얘는 데이터 검색이나 전자상거래. 그래서 포인트예요, 얘네가. 전자상거래나 데이터 검색을 한다 그러면 엠팩7이에요. 얘네 구분하는 문제가 3년에 2번 정도 출제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이제 엠해그. 얘는 멀티미디어나 하이퍼미디어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부호화 압축 방식으로 국제 표준화한 거래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하이퍼미디어가 뭐냐면 웹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웹이라는 게 뭐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크롬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 엠해그입니다. 요것도 가끔 출제됩니다. 자, 최근에는 이 엠팩 표준을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얘는 표준은 아니고 얘는 또 표준을 분류해요. 분류하는데 A, B, C, D로 구분을 합니다. 얘네도 또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A는 어플리케이션 포맷을 위한 표준이고요. B는 얘는 시스템 표준을 위한 분류고요. C는요, 비디오 표준을 위한 분류고 D는요, 얘는 오디오 표준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E는요, 얘는 미들웨어를 위한 표준이에요. 외울 게 많다,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얘네를 지금 다 외우기보다는 나중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답 형식으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미디라는 애가 나와요. 자, 미디를 이야기하면 반대되는 애가 바로 뭐가 있냐면 바로 웨이브 파일이에요. 웨이브 파일은 우리 이제 mp3의 원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랑 대응이 되는 애가 이제 미디입니다. 뭐냐면 얘는 소리 하나하나를 다 비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얘는 악보를 기억해요. 악보를 기억해. 5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악보를 기억하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비트 하나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무지하게 큽니다. 얘는요? 용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미디는 어디에 써요? 여러분들 뭐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피아노 뒤에 보면 미디 포트가 있어요. 이렇게 구멍 있는 거 하고 여기 미디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얘네는 뭐 전자 피아노나 아니면 디지털 피아노 같은 경우는 다 달려 있죠. 요즘에 뭐 보니까 아이폰 쪽인 애는 얘를 USB로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요즘에 디지털 피아노는 USB 호스트가 달려 있더라고요.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내가 악보를 따다다닥 입력하고 딱 누르면 디지털 피아노에서 연주를 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수들 작곡할 때 악보 그리지 않아요. 컴퓨터로 다 작성을 하고요. 그 음원 모듈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모듈을 달아놓고 스피커만 달아놓으면 내가 여기다가 뭐 드럼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해가지고 시퀀스를 딱 해가지고 플레이 누르면 쫙 실행이 돼버려요. 악기가 나오는 거야. 전자음악이죠, 바로. 박명수 옹이 좋아하는 EDM도 여기서 이 미디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EDM은 이 미디하고 웨이브를 같이 혼합한 거죠. 특정 위치에서 어떤 특정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효과는 이제 웨이브 파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라고 하는 거는 뭐다? 신디사이저, 전자 피아노, 리듬 머신 등의 컴퓨터 음악 연주에 사용되는 장비를 연결하기 위한 전송 규격이에요. 그래서 미디 파일은 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웨이브 파일은 용량이 크고요. 다음에 이제 인디오라고 하는 건 인텔사에서 개발한 비디오 코덱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AVI 파일, 이게 바로 인디오 방식으로 압축된 방식이 됩니다. 한번 보기로 나왔었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굳이 쟤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압축 기법 중에서 멀티미디어 정보의 의학용 같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데이터 압축을 주로 사용하는 비트 보존 압축 방식은 무손실 압축이죠.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비용을 지불 방법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류하는데 시험 삼아 사용한 후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것. 쉐어웨어입니다. 쉐어웨어. 데모 아니에요. 데모는 결제하지 않아요. 그냥 시험용인 거예요. 자, 3번 사진 등의 정지 영상을 통신에 사용하기 위한 거. 통신에 사용하기 위한 거 뭐예요? 정지 영상이죠? JPEG이네요. BMP는 얘랑 대응되는 거예요. 압축 안 된, 비압축된 파일이고요. 얘를 압축하면 JPEG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동영상은요? MPEG이 되겠죠. Motion Pictures Export Group이 됩니다. 얘는 Joint Pictures Export Group.
전문가 그룹에서 표준화를 제정한 거예요.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화상통신 압축 기술로 64kg 딱 나네. 엠팩4. 자, 엠팩 표준에서 오디오 앞에서 말씀드렸죠. D. 요것만 그냥 기억하세요. 자, 이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뭐 길게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